네, 우리 아이들 코로나19 탓에 밖에 나가 마음껏 놀지 못하다 보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휴대전화를 몇 분이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2022년 스마트폰 어플 분석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2시간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제외한 하루의 약 3분의 1을 스마트폰으로 소비한 것이죠. 그리고 2022년 만 3세에서 만 6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약 23.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약 40.1%로 유아, 청소년, 성인, 60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에 2600번 이상 휴대전화를 만지며 깨어있는 동안에는 평균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습관처럼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자꾸 보는 것이 인류의 진화 과정과 연관이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는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렵과 채집의 생활을 접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최초의 농경사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처음 시작되었죠. 이 말인즉슨 우리의 뇌는 19만 년 동안 수렵과 채집 생활에 적응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말과 같아요. 밀림이나 숲에서 사냥감을 사냥하거나 더 위협적인 동물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새로운 정보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변의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무더운 날씨가 맹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이나 사슴 등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용히 다가가야 하는지처럼요. 수렵과 채집 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따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나무를 찾으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과 이러한 욕구가 없는 사람 중 과연 누가 생존에 더 적합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자의 사람이 훨씬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학습할 때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상을 얻었을 때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 도파민은 인간이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은 인간이 그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보상을 얻었을 때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람들에겐 어떤 상황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될까요? 3만 년 전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인간들의 뇌와 현재 인간들의 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본능은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단지 바깥에서 새로운 나무를 찾는 것이 아닌 인터넷이나 SNS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맨다는 방식의 변화가 생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측 불허 때문에 휴대전화를 갈망하게 된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까? 나의 게시글에는 몇 개의 좋아요가 눌러졌을까? 내 휴대전화에 새로운 알림이 떠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보를 찾는, 즉 도파민이 분비될 상황을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곁에 둔다는 것은 10분에 한 번씩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의 곁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진다면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의 부재는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죠. 빌 게이츠 또한 14세 전까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수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체 리듬은 빛과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고 밝아지면 멜라토닌의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 인체를 활동성 있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의 수치가 높아져 우리의 몸을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 안의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늦은 밤이더라도 지금 시간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잠이 들기 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가 밤이 아닌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수면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정신과 의사들은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수면제 처방이 아닌 스마트폰을 멀리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죠. 스마트폰이 가져온 불안과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와 수면 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원한다면 몸부터 움직여라. 대체로 우리의 정신 능력은 활동적인 일을 할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실험으로도 증명되었는데요. 10대 청소년 100명에게 4주 동안 수업 전 6분간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게 했고, 그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은 강화되었으며 산만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페르시아 왕자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전에도 진행되었는데 게임 시작 전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한 아이들이 게임의 성과도 또한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게임이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이죠. 운동을 통한 집중력 강화와 스트레스 저하는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강화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뇌는 수렵과 채집을 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바나에 살 때는 먹잇감을 사냥하거나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가장 활발한 신체 활동을 했었고, 이러한 상황은 가장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때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때 가장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움직여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연구자들은 신체 활동이 정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약 5,000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은 우리의 정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떤 종류의 신체 활동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요가, 산책, 달리기 등 모든 신체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했죠. 시간으로 따지면 6개월 동안 52시간, 즉 일주일에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여러분이 엄청난 거리의 마라톤을 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의 관점에서는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쉬엄쉬엄 산책을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는 있었죠. 신체 활동은 계획 수립 능력, 집중 대상을 전환하는 능력 등 일의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마트폰을 당장 치워버리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간단한 디지털 안전 수칙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처음으로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식은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대체할 다른 물건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알람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자명종 시계와 손목 시계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스마트폰에 일정을 적어놓기보다는 실제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은 스마트폰을 꺼두고 산책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과 거리를 둠으로써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과한 시도는 당신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작은 시도를 통해 당신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줄어든다면 그때 더 큰 시도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떨까요?